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거의 부합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05%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0.54% 상승 마감했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부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이 계속 부합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은 코스피 차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의 변화가 거의 없죠. 시장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투자자들이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계속 부합 흐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최근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래도 지금은 추세가 없는데, 최근에 보면은 한 1월 말, 부근, 그리고 한 3월 중순, 요 부근, 지금 와서 보면은 이 부근이 변곡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월 말, 그리고 한 3월 중순. 이때를 지금 보면은 바닥을 찍고 조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많은 정보를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플랜 A를 보시면은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을 드렸죠. 보면은 실제 1월 말 부근은 없었습니다만은 한 2월 7일, 8일 이런 식으로 해서 2월 초 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변곡점 지표 상승 반전난 이런 신호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럴 때 저렇게 신호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저게 또 상승 반전이잖아요.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그렇게 분석이 된다는 신호인데, 저렇게 많이 분석이 될 때는 시장이 앞으로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런 말씀드렸죠. 또 그리고 이 부근에 상승 반전 신호가 동시에 이렇게 난 이런 종목들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왕 이렇게 놓은 김에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화일약품입니다.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2월 7일 날 상승, 앞으로 이 종목 상승이 기대됩니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신호가 뜨고 난 다음에 실제 주가 흐름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화성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호텔 신라. 지금 우리는 요 부분 보시면 됩니다. 한 2월 7일 요 날짜이기 때문에 요 부분 이후에 이 주가 흐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충 느낌만 본다 이겁니다. 현대퓨처넷, 또 현대코퍼레이션, 현대차증권, 현대바이오랜드, 한진, 또 한서 예스24홀딩스, 한국파마, 한국콜마홀딩스, 토니모리. 대충 이러 보면은 지금 이 부분에 비슷할 때 상승 반전이 예상된다라고 난 이런 종목들, 오르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또 그리고 또 봅시다. 차바이오텍, GMB 코리아, 오텍, 신일제약, 세방, 샘표, 삼천당 제약, DO, 대상홀딩스, 녹십자홀딩스, 광동제약, S&T 모티브, KBX 케미칼, CJ 대한통운, CJ ENM 해서 전부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만은, 또 상승폭이 제각기 다릅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꽤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종목들이 동시에 상승 반전이 탁 분석이 된다. 그럴 때는 시장의 추세에도 한번 전환을 생각해보고 투자에 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한 추세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추세가 없는데, 이럴 때 시장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그 부근에 또 변곡점 지표로 동시에 참고를 해서 한 방향으로, 특히 상승 반전으로 분석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면 향후 시장이 오른다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고, 또 하락 반전 이럴 때 그렇겠죠. 하락 반전으로 분석되는 종목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시장이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분석의 참고 자료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계속 이 부합 움직임 보이는 것 관련해서 지수를 조금 살펴봤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뉴스들 중에서 물가 관련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에서 어제 발표가 됐는데
4.1% 올랐다. 이게 예전에 3.7%였는데 또 시장 예측치는 3.8%였는데 예측치를 초과한 이렇게 물가 상승이 있었다. 이 상승은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상승이다. 이래서 제가 물가 상승 관련해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물가치 보면은 이런저런 관련 뉴스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또 난립니다.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가 없겠죠.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또 물가를 갖다가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일단은 한국은행에서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저렇게 물가가 오르면 경기 침체가 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은 금리 인상 역시 고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누가 제일 또 걱정이냐? 경기 침체도 걱정입니다만은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또 기준금 대출 이자를 갖다가 더 많이 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파산에 대한 우려도 좀 해봐야 되겠죠. 하여튼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고 또 관련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리 이런 영향들이 주죽주죽 할 수가 있는데, 여튼 지금 그 머리 최고 꼭대기에 있는 것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지정학적 위기고, 이게 아직도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시장이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참 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법 흐름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는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최근 호텔, 또 면세점, 항공, 여행 이런 종목들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죠. 그런 종목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계속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자, 물가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죠. 방향성이 별로 없어요. 조금 좁게 몇 개 매수를 했는데 시장의 방향성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 부합부는 그래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최근의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말입니다. 일단 오늘도 8개 종목이 검색이 됐는데 살펴보니까 이 중에서 전부 다는 아니고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종목들이죠. 요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저도 시향을 마치고 난 다음에 좀 정리를 해보고 괜찮은 종목들이 있다면은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지금 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이 변곡점 지표를 보고서 평상시 이렇게 나올 때는 그냥 별 볼일 없는 시장입니다. 근데 어느 날 딱 보다 보면은 특별히 상승 반전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시기가 있고요. 여긴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또 이 하락 반전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이쪽이 많이 나오면 함께 검색된 종목들 앞으로 시장에 상승할 수도 있겠다. 그런 관점을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고, 확률적으로 높다 이 말입니다. 요건 아닙니다만은 하락 반전 신호가 많이 검색이 되면은 앞으로 또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겠다. 좀 조심해야 되겠다. 현금을 좀 챙겨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죠. 이런 분석 자료들은 다 투자에 참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런 신호들이 많이 떴을 때요, 시장이 실제 그 종목의 주가가 하락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신호가 뜨면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하자는 거죠. 또 예전에 이런 신호가 떴으면 이렇게 상승하는 쪽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신호들이 뜨면 또 상승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어떤 투자의 어떤 보조 도구로서 활용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지 않겠습니까? 여튼 최대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지금 최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 상승이 되니까 금리를 갖다가 높여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논란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물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 쉽게 금리 인상을 하겠는가 이런 의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소비 회복이 되는데 그러면 좀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또 소리들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막 부딪히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견, 부정적인 의견들이 막 부딪히고 있는데,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좀 긍정적으로 상황을 보고 이 시장을 갖다가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이를 보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더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멀리 보고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게 투자의 관점으로서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